최근 한국 방산을 구매할 해외의 큰 손들이 대거 방한해 전 세계 방산업계가 숨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얼마 전 성황리에 마친 카덱스 2024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미래 신형 무기 체계를 선보였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대거 참석해 특종다운 특종이라며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화려했던 카덱스 2024 현장과 이곳에서 공개된 미래 신형 무기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소형 유도탄과 레이저 소총, 수소 드론에서부터 40kg급 수송용 멀티콥터형 드론, 무인 수상정, 한국 방산의 핵심인 신궁, 천궁, 대포병 레이더 등 미래 전장의 신기술이 한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는 모두 이달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카덱스 2024에서 전시된 최첨단 무기들입니다. 이번 카덱스 2024에서는 국내에 내로라는 방산기업들이 모두 참여했는데 한진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AI 등이 전시장 중심에 자리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 차려진 부수만 1,500여 개에 달하며 365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습니다. 우선 현대로템, 현대위아 등 현대차 그룹 방산 관련 계열사들이 모여 함께 부스를 마련했는데 이 가운데 현대로템은 K2 전차의 새로운 모델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시된 K2 전차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개발 초기 단계 시제품으로 실제로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특이점은 기존 K2의 승무원 보호 기술을 탑재한 성능 개량형으로 다양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승무원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 HR 셰르파 4세대 모델도 관람객을 만났습니다. HR 셰르파는 AI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으로 사람을 대신해 감시정찰, 물자 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은 탑재 중량 40kg급 수송용 멀티콥터형 드론을 선보였는데 이 드론은 전기 배터리만으로 동작하는 기존 드론과 달리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더해 동력을 얻는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기존 드론들이 못했던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풍사는 전투 드론과 소화기용 고성능 탄약, 화세탄 등을 전시했는데 이번에 공개한 전투 드론은 적의 특성에 따라 파편 고폭 공격이나 EMP 공격이 가능하도록 탄두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경량화 105mm 자주포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현대위아에 따르면 새 자주포는 2.5톤 트럭이 견인해 사용해야 했던 KH178 105mm 곡사포의 무게를 줄이고 자동 사격통제 장치 등을 보완해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한 제품입니다. 이는 협소한 지형과 험로에서도 신속하게 자주포를 활용할 수 있고 기동 헬기를 활용한 공중 수송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경량화 105mm 자주포의 운용 병력을 기존 6명에서 4명으로 줄인 데다 최대 사거리와 발사 속도는 기존 전 105mm 곡사포와 유사한 수준인 분당 최대 열발, 최대 사거리 14.7km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렇듯 경량화된 자주포는 지난 7월 체계통합 1차 사격 시험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12월 군 시범 운용을 통한 군사적 활용성 평가를 마친 뒤 전력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번 전시회에서 다양한 신기술이 대거 공개되면서 과거보다 더 해외 바이어들로 북적북적했는데요. 중동 국가들은 물론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한 폴란드 WB 그룹 관계자와 해외군 고위 관계자, 바이어가 눈에 띄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시장에서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 UAE, 오만, 카타르 등 중동 국가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전이 미사일전이 되면서 중동 국가 관계자들은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공 무기 체계에 주목하는 등 이에 따라 우리 방산업체 고위 관계자들도 직접 해외 바이어들을 맞을 만큼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서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마침내 중동 수출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국산화한 엔진이 독일 엔진의 동급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K9 수출이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사청은 STX 엔진 창원 공장에서 K9 자주포 국산 1호 엔진 출고식을 열고 촉포를 터뜨렸습니다. 개발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500개에 달하는 엔진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면서 시제품 제작과 개발 시험 평가를 통과하는 등 마침내 엔진 양산에 성공한 겁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엔진 개발을 한 STX 엔진은 이번 카덱스 2024에서 양산에 돌입한 K9 자주포의 1000마력급 디젤 엔진 SV1000이 모형을 최초로 전시했는데요. STX 엔진 관계자는 그동안 K9 자주포에 탑재된 독일 MTU 엔진과 비교해도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K9은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명품 무기로 꼽히고 있지만 중동 수출에서 그동안 MTU를 공급해온 독일의 수출 승인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UAE가 K9 자주포 도입을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엔진 판매 거부로 수출 승인이 나지 않아 수출길이 막혔었습니다. 성사된 이집트 수출의 경우 독일 엔진의 수출 승인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측이 국산 엔진의 개발이 완료되면 탑재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어렵게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K9 자주포에 탑재하는 엔진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수출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K9 자주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수출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최첨단 자주포로 알려진 독일 펜저하우비츠 2000에 못지않은 성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탑재되는 엔진까지 독일 엔진을 뛰어넘는 성능과 스펙을 자랑한다고 하니 더 많은 국가에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더해 K9A3 차기 자주포가 공개되면서 외신들이 크게 주목하는 건 물론 전쟁 중인 러시아까지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이번 카덱스 전시회에서는 하나의 차세대 자주포 K9A3 모형과 상세 내용이 최초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알려진 운용 개념은 있었지만 하나의 완성된 개념으로 전체 성능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전시회장 안이 무척이나 들썩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대표 효자 상품인 K9 자주포가 일회용 무인 무기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소식에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흥분하며 하나의 부스를 가득 메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는 K9 자주포에 한 명만 탑승한 채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 중으로 K9A3는 포탄 장전을 자동화한 K9A2를 넘어 원격 운용이 가능하고 종속 주행 등 자율주행이 가능한 모델이 될 겁니다. 특히나 K9A3는 사거리도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 하나 관계자는 기존 K9 최대 사거리가 40km인 데 비해 A3 모델에서는 신형 포탄을 개발해 80km까지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하나가 해외 방산 업체들을 따돌리기 위해 선택한 혁신은 세계 최초의 무인 자주포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에 따르면 K9A3는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자주포로 이를 위해 하나는 3가지 신기술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K9A2에서 실용화되는 완전 무인화 자동장전 기술로 자주포에 필요한 장전수를 삭제했으며 유무인 복합주행 기능을 적용해 무인 자주포가 사격진지로 이동하거나 사람이 탄 선도 차량이 길을 앞서 나가면 따라 나가는 추종 모드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지휘 차량 K11A2인 신형 지휘 통제 장갑차입니다. 기존 지휘 장갑차가 문자 그대로 포병부대 지휘관이 탑승하여 명령하달 지휘 판단을 하는 역할이었다면 K11A2는 여기에 유무인 복합 조정을 위해 자주포 통제 승무원들이 탑승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움직이는 통제수가 되는 셈입니다. 화력 역시 K9A3의 또 다른 특징으로 K11A2처럼 RCWS 드론 방어를 함과 동시에 신형 58 구경 장포신을 장착해 기존보다 사거리를 20% 이상 향상시킨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 중인 최신형 유도포탄을 K9A3와 결합한다면 미사일에 가까운 80km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 적 후방의 탄약고 등 핵심 표적을 손쉽게 타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K9A3와 K11A2에는 호주 수출용 AS-21 레드백 장갑차에 채용된 일체형 고무 궤도를 사용해 장거리 작전 능력과 소음과 진동을 줄여 적에게 노출되는 걸 확 줄였는데요. 사실 하나가 차세대 자주포인 K9A3와 지휘 차량 K11A2의 컨셉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크게 2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인구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대체하기 위한 우리 군의 요구사항 때문으로 실제로 K9A3가 기존 자주포를 대체한다면 부대의 운용 인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포병의 중요성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포병이 적의 위협에 쉽게 노출돼 매우 취약한 무기라는 것을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흔히 드론 전쟁으로 불리고 각종 자폭 드론과 FPV 드론들이 활약하기 때문에 최첨단 전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상은 얼마나 많은 포탄을 소모해 포격하는지에 따라 전황이 바뀌는 중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일명 자주포 사냥에 거의 모든 걸 매진하고 있는데 자폭 드론의 가장 우선순위 표적이 견인포와 자주포라 자주포가 엄청난 희생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때문에 하나가 개발 중인 K9A3 차세대 자주포의 등장은 매우 유의미하며 러시아에서조차 벌써부터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언론은 다중 임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개발된 K9A3는 미국 차세대 자주포 ERCA와 유사하다며 현대 전장의 요구사항에 맞게 특수 포병 탄약과 포탄 충전이 완전 자동화되고 최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9A2 프로그램이 마지막 단계에 있기에
K9A3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한민국 방산의 대표 투자 상품인 K9 시리즈가 이번에도 큰 사고를 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